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현재까지 이어지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코인 마켓캡 기준 5천만 원을 돌파하였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의 시즌이 연장된 것이 아니냐라는 사진도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만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과연 지금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갈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가파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 많은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언급도 나오지만 부정적인 언급도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금융 리스크가 커진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금융 리스크가 증가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경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위험도 커진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2006년에서 2008년 당시 은행은 저축 계좌에 대해 아무런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고 때문에 수많은 자금이 머니마켓에 유입이 되었다. 머니마켓은 우리에게 투자하라 모든 혜택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결국엔 사고가 났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 역시 같은 종류의 위험에 처해 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인물이 미국의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입니다. 워런 의원의 경우는 꾸준히 비트코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지난 2021년 3월 당시 비트코인은 나쁜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야기할 뿐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현재 기사에서 워런 의원이 이야기를 한 지난 2008년 이야기는 바로 역사상 최악의 경제 문제라고 평가받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사태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전례가 없던 시장일 뿐 아니라 비교가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글로벌 역사상 그 어떠한 버블도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창조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창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부 투자자분들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새로운 금융 시스템 창조가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절대로 단 1의 과장도 없는 말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일부에서는 금을 대체할 현재 미국의 엄청난 양적 완화로 인해 직면한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은행 시스템이 붕괴된 쪽에서는 이 역할과 더불어 자국 화폐를 대체하는 교환의 수단,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본인의 자산을 저장해두는 가치 저장의 수단, 비트코인으로부터 파생되어진 현재 디파이 섹터를 통한 많은 은행들의 핀테크 산업의 발전,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한 다양한 산업군의 개발과 과연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개발이 되었을까 싶은 CBDC의 개발 가속화까지 단순 비트코인이 지난 역사들과 비교했을 때 지난번에는 이랬으니 이 시장도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할 설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개인적으로 비교하자면 지난 2000년 당시 발생했던 IT 버블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IT 버블 당시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회사에 뭐뭐뭐닷컴 이렇게 붙으면 상한가를 치면서 그와 더불어 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을 육성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며 버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전 세계를 집어삼킨 상태였죠. 그때 당시 투자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시기이죠. 하지만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은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생활 전반에 이제는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게 된 것이 사실이죠.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비교하자면 IT 버블과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10년, 20년 뒤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현재 우리는 사람의 인생에 단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한 새로운 자산의 탄생이라는 시기에 서 있습니다. 상당한 행운이죠. 이러한 시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시기에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 아직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달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도박, 사기, 버블이라고
투자한다고 보는 시각이 10명 중에 7명 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만 해도 이제 10명 중에 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설문조사를 보니 인식의 변화가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아무튼 이 시장에 대하여 투자하실 때는 절대로 짧게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길게 보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회복세가 물론 좋을 수 있으나 우리는 이 정도의 자산의 성장을 바라보며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이루고 싶은 저의 목표이며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단순히 차 사고 집 사고 백 사려고 투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백지수표를 주었는데 아반떼 사고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현존하는 그 어떤 자산 시장군 중에서도 가장 내재 가치가 높은 시장이며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의 시장의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이죠.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한 임원의 경우는 아직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의 한 임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강세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안 끝났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면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매크로 부문 총괄인 주리엔 티머의 경우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1970년대의 금이 그랬듯이 비트코인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자산이다. 당시 금은 잘 알려진 상품이었음에도 20배 넘는 가격 상승까지 극도의 변동성을 보였다. 그 후엔 주기적 급락도 보였다. 암호화폐는 희소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지닌 자산으로 발행한 지 얼마 안 돼 금보다 가격 변동폭이 크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는 비트코인과 1970년대 금 차트와 가격 차트와 비트코인의 수요 공급 차트의 가격 우상향 추이를 보여주며 두 차트 모두 비트코인 강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죠.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 역할만 지켜보더라도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닐 것이 자명한 상황이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나아가는 길은 그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진 암호화폐 시장의 생태계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세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 GBTC를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인데요. 이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현재 GBTC를 비트코인 ETF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 속 이와 관련된 금융 전문가까지 채용할 정도로 엄청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그레이스케일의 운용자금이 혹시 얼마였는지 기억하실까요? 바로 3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7월 31일이면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죠. 이에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레이스케일의 운용 자금이 늘었을지 떨어졌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8월 6일 기준 총 자산, 운용 자산 규모가 약 37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경우는 전날 대비 6.82% 상승한 36달러, 이더리움 투자 신탁의 경우는 3.89% 상승한 27.52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일주일 만에 대략 29억 달러가 증가한 셈인데 숫자만 보았을 때는 달러 단위여서 별로 상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지금의 환율로 바꾸었을 때 하나 무려 3조 3천억 원 이상 증가를 한 것이죠. 최근 꾸준히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한 달 전부터 나왔었는데 현재까지도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반토막낸 데에는 단연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소식을 뺄 수가 없겠죠. 현재 중국의 이러한 기조로 인해서 중국의 마이닝 업체 90%가 폐쇄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거래소와 심지어 커뮤니티까지 폐쇄하는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왔었습니다. 이에 중국의 채굴 기업들은 미국으로 이전을 하며 그 모든 이전을 이제 끝내려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1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낮아진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와 난이도로 인해서 해외 채굴 기업들의 수익은 오히려 증가를 하면서 어깨춤을 추며 덤블링 두 바퀴를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죽이기가 완전하게 실패했다는 증거이죠. 이에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않기 위한 기업들의 채굴기 매입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미 채굴 기업인 마라톤의 경우는 비트메인의 채굴기 3만 대를 새로 매입 계약을 체결할 뿐 아니라 태국의 한 기업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반감기를 노리며 무려 5만 대의 채굴 배치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기업들의 채굴 매입 소식은 끝이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스피어 3D의 경우는 비트코인 마이닝 기기를 대량 구매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데이터 관리 기업 스피어 3D의 경우는 비트코인 마이닝 기기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기업 또한 이제 비트메인의 채굴기를 이제 매입했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무려 16만 대의 머신 구입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점점 매입 계획이 나오는 기업들의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한 인물의 이야기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억만장자이자 대표 쌍둥이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의 창업자인 카메론 윙클보스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전 세계 4,680만 명의 백만장자가 있고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다. 즉 전 세계 백만장자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이 1BTC를 가질 수 있다. 혁명을 놓치지 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가치가 10년 뒤 얼마의 가치를 가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역대급의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마친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이제 소각과 이제 발행량 제한을 통하여 희소성을 올리는 업그레이드인 런던 하드포크의 성공적인 업그레이드 이후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의 이번 업그레이드는 기존의 이더리움을 소각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틀이 지난 현 시점 과연 몇 개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었는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IP-1559 도입 후에 이틀 동안 5,000개의 이더리움 이상이 이제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EIP-1559는 이제 런던 하드포크를 이야기하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런던 하드포크의 도입 후 이틀 동안 5,0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 1,400만 달러의 규모로 같은 기간 신규 발행된 코인의 36%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평균 수수료도 다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미디어의 경우는 런던 하드포크가 이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시행이 된 지 이틀밖에 안 된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도 최고의 빌런으로 꼽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최근 조금 잠잠하나 싶더니 오랜만에 입이 근질근질했던 것일까요? 트위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프로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선글라스에 도지가 비친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이를 삭제하고 최근 미국의 인프라법에 대한 언급도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근 트위터 프로필의 변화 도지 삭제 인프라법을 언급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유토데이에 따르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프로필 사진을 우주 발사체로 이제 업데이트하며 도지의 사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스페이스 X의 로켓 부스터 출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항공 우주 제조업체에게 또 다른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최근 미국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이제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는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 인프라 법안과 함께 지금 상원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마크 워너 의원이 어떤 기초 기술이 정상인지 어떤 기술이 암호화폐가 아닌지 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건 재앙이다 라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현재 미국 일각에서는 인프라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위협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인프라 법안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의 교량이나 이제 터널 그리고 철도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미국의 재정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빚이 너무 많아서 이번 달 디폴트 위험이 있을 정도라는 이야기가 미 재무장관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인프라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암호화폐 시장에 세금을 더 많은 세금을 강요함으로써
최대 280억 달러 상당의 세금을 조성하는 방안인 것인데 이 280억 달러를 거의 3배가 넘게 이제 증가시킨 1조 달러 과세 방안을 미 상원 의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지금은 암호화폐 기술의 승패를 가를 때가 아니다. 성급한 입법을 강요하는 위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이 인프라법안의 내용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는 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의 대폭 상향으로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전날 대비 무려 17포인트가 오른 69포인트를 기록하며 중립 단계에서 이제는 탐욕 단계로 다시금 넘어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연일 상승하며 다시금 정고점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상승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전고점을 회복하면야 좋겠지만 이러다 내일 당장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하여야 합니다.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과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으며 내가 정말 이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의 투자 철학과 투자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가? 이뿐만 아니라 지금의 투자 방법으로 지금 투자 자산의 100배가 된다 해도 이어갈 수 있는가 등등 투자에 관하여서 꾸준히 생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분위기가 하락으로 전환되더라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할 때쯤 빼고 상승할 때쯤 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아마 투자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저와 투자 철학이 비슷한 분들에게는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것은 마켓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이 마켓 타이밍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겠죠. 워렌 버핏의 재산 일주일이면 선물시장 레버리지 100배 써서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인데 Time in the market beats timing the market. 네, 영어 나오니까 말이 꼬이네요. 아무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항상 투자되어 있는 것이 시장의 타이밍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투자 방법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1억, 5억, 10억의 자산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0억, 50억, 100억이 되었을 때도 이어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지금부터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규모가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허황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은 충분한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고 그 기반에는 올바른 투자 방법과 투자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5.91%, 일주일 전 대비 3.61% 상승한 4,950만 원대, 2위의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6.76%, 일주일 전 대비 20% 상승한 338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46원으로 어제 대비 한 4원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시가총액 6위 우리 게르게 코인, 에즈겐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3.57%, 일주일 전 대비해선 1.91% 상승한 871원대를 보여주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6.1%,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9.6%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